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국민들의 하더라고요. 상식에 네. 맞아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는 것은 그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하나는 야당이 어떠한 집회를 하고 전국을 경색시키면서 이 투쟁 대열에 들어갈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 패턴이 있습니까? 그 패턴이 예. 왜냐하면은 언론 몇 개 이제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를 던지고 또 강성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외 투쟁을 요청을 하죠. 하고. 그다음에 종교 집단에서 또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촛불들을 모으는데 아마 다음 주 더 모일 거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 더 모일 모일 것이다. 텐데 문제는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명분이 있느냐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뭐 이 부분은 명확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보거든요. 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뭐 이해찬 전 대표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도 딜레마가 있다 지금 이 전국 돌파를 어떻게 할 거냐 한쪽에서는 국정조사로 국회에서 하자 그러고 네. 한쪽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또 뭐 좌파 시민단체들이 같이 이제 투쟁 대열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결국은 실패다. 왜냐하면 명분 싸움에서 안 된다.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명분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라. 예. 야당도. 야당도 뭐 적당한 어느 정도의 국민 상식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 6개월 됐는데 뭐 퇴진하라고 얘기하고 또 뭐 책임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방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당한테도 저도 뭐 야당 생활을 해보 뭐 길거리에서도 많이 있어봤는데 그 투쟁의 핵심은 명분입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이 문제의 접근을 야당은 야당대로 하고 또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윤핵관들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국을 좀 다니고 있는 네네네네. 상황에서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혹은 야당과의 어떤 대화의 장을 열고 가느냐 온건론자 소위 윤핵관을 제외한 뭐 조영 원내대표나 이런 온건론자들의 목소리가 뒤로 다 몰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 되면 강대강으로 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정쟁의 피해가 정치하는 당사자들이 가야 되는데 국민한테 직격탄을 주는 상황이 온다. 내년에 이제 뭐 올해 지나면 바로 내년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 되면 이제 인플레 문제라든지 뭐 이런 상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네. 그때까지 정쟁으로 이 판을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머리를 좀 맞대야 된다. 조 대표님은 뭐 명분도 이제 쌍방도 다 문제라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집회 중에 특히 정부 책임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말씀 민영배 의원 그 검수원박 할 때 위장 탈당한 분 아닌가요? 무소속 상식에 벗어난 네. 국회 활동을 하셨고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해봤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또 안민석 의원의 막말 프레이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정유 예전에 최순실이 뭐 30조 언니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서면은 아까 우리 양문석 위원장 말씀대로 중도표는 더 날아가겠구나 오히려. 네네. 그래서 합리적 상식적 국민의 눈높이가 뭔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알겠습니다. 또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저는 물론 뭐 강경파 의원들이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야당 뭐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당의 국민의 대변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냥 뭐 바깥에서 그냥 모여서 뭐 본인들끼리 하는 건 뭐 모르는데 말대로 뭐 40만이 모인 자리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뭐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만 지금 야당만 지금 넣어놨고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뭐 야당 예. 국정조사가 됐든 여야 합의 네. 국정조사가 됐든 국정조사는 갈 겁니다. 갈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떠들기만 떠들지 시끄러운 양철 같아요. 아, 그 무슨 말입니까? 냄비 같다. 떠들기는 떠는데 대책이 없어요. 냄비 같다. 그러면 예. 제가 그 세월호 국정조사 간사를 했잖아요. 네. 제 파트너가 그때 김현미 네. 의원이었는데 아무튼 국정조사 문제는 의혹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당이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즘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런 건 아니다. 네. 단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돼야 되겠다.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 부분들은 바로 경질이 맞다 이런 이상민 장관이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들이 벌벌 끓어요. 아, 예. 그러면 이상민 장관을 왜 끝까지 들고 있느냐. 아하. 안 그러면은 본인이 뭐 사퇴하겠다. 그 대신에 이 진상은 끝내고 대책은 끝내고 사퇴하겠다든지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은 뭐 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뭐 도덕적인 책임을 좀 져라. 제가 말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모든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 우왕좌왕하고 또 한덕수 총리의 뭐 좋은 분이시지만은 네. 그분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내각을 이끌어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어서 이상민 장관의 적극적인 경질 또 한덕수 총리의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좋은 얘기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새로운 컨트롤 타워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바꾸는 거. 총리를 바꾸는 거다. 예. 그렇다 해가 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뭐 대통령께서 뭐 많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저는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의 진퇴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좋겠다. 단지 이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오래 있었고 간사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지금 그 마약 수사 문제하고 이번에 이 그 대체 문제는 같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요. 부서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뭐 서울시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장, 지자체. 서울경찰청이다. 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코드 제로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전반적으로 코드 제로는 5분 안에요. 네. 코드 제로 나오는 게 아동 납치 이럴 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코드 제로가 떴다는 것은 비상체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 비상체제가 마약 단속하는 쪽의 경찰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코드 제로가 떴는데 거기에 이제 코드 제로에 관련되는 경찰 소방 네. 또 행정부서 왜 여기서 전반적인 가동이 안 됐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이게 마약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약 단속을 하는 경찰하고 이쪽 기동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네. 따지면은 그때 용산서장이 다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전부 다 용산에 소위 좌파들 데모하는데 그거 다 집회, 있다는 거야. 예. 집회하는데. 그래 따지면은 어느 게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마약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드 제로의 핵심 당사자들이 서울시, 서울경찰청 또 이 안보 라인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분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다들 것이다. 왜냐면 코드 제로가 예. 뜨면은 전체가 다 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단절이 됐는지 그냥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안일한 대처가 있는가. 네. 이 부분은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못 없을 막잖아요. 것이다. 예. 그럼 너끼리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정부한테 결코 좋지 않다.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의총하면은 네. 합의를 해서 네. 그럼 국정조사를 뭐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게 좀 뭐 국민의힘 말대로 이게 사고인지 참사인지 국정조사 가서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짧게요? 대통령 지시만 따를 거냐 이 표현이에요. 아, 예. 이게 알겠습니다. 표현이 다른 거. 또 하나는 말씀하십시오. 조 대표님. 김은혜 네. 뭐 홍보수석이나 강승규 그 사회수석. 사회수석 예. 몹쓸 짓을 한 거죠. 예. 거기 앉아서 지금
이게 이상민 장관의 그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또 한덕수 총리가 외신하고 했을 때 농담, 또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들이 보이는 행위,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질타받아 당연하다. 네. 그래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아는 것은 당사자 그 안전 부분 책임자인 그 이상민 장관이 경질부터 좀 해야지 무슨 심각성을 알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시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제 본인들이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주제가 많긴 한데 이거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MBC 신경전이 좀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하고 비서관이 지금 설전을 좀 벌였는데 들어보셨죠? 뭐 MBC 기자가 의도적 도발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의도적 예. 도발을 한 거지. 그거는 제가 뉴욕 그 유엔 그 이후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자꾸 하는 비서실도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쓰지 말고 네. 뭐 MBC 측하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MBC하고 저는 답답한 게 언론 MBC는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미국 앞에 없는 글자 미국을 갈로 해서 이게 미국하고 전부 다 연관된 미국 의회로 비추도록 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조율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더라고. 없었었다. 제가 이제 국회 이제 의원들 여러 가지 전화도 해보 만나 보면은 아니 국회가 이제는 협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담대한 제안을 김정은한테 했잖아요. 네. 담대한 제안을 네. 언론에다 좀 해라. MBC나 언론에다 좀 해라. 예. 일단 도발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아니 저는 한 40분, 양쪽이 40분 하고 남았습니다.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미국이라는 갈로 열고 미국 갈로 네. 닫고 했는 거 잘못했잖아요. 그건 잘못했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잖아요. 예. 둘 다 잘못해놓고 국민들은 다 알아요. 다 잘못된 거를. 네. 근데 자기 주장만 하니까 국민들은 안 듣는 거야. 너 주장만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네. 저는 객관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제가 서로 만나서 조율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말이시군요. 다 잘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